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분석을 해서 영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터졌죠.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1차부터 10차까지 사건 중에 5차, 7차, 9차 사건의 피해자에서 검출된 그동안 33년을 보관을 해왔던 거예요. 경찰에서. 그 DNA와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분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DNA와 일치되는 범인을 찾았다라고 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춘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춘재의 DNA가 5차, 6차, 9차 사건의 피해자에서 검출된 그 DNA와 일치하여서 모방 사건이라 보는 8차 사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가지 사건 중에서 8차 사건만은 윤모 씨가 검거가 됐지요. 그래서 모방 사건이다, 나머지 진범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수사를 해왔고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춘재라는 사람의 DNA가 5차, 7차, 9차 3개의 사건의 피해자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를 해서 범인이 잡혔다. 자, 총 10개의 사건 중에 8차 사건을 제외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총 몇 개가 남습니까? 9개가 남죠. 이 9건의 미제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다 라고 단정하는 듯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33년 만에 잡혔다라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나머지 1차, 2차, 3차, 4차, 6차, 10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상을 좀 빠른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DNA는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합니다. 99.9% 맞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춘재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5차, 7차, 9차 사건 3가지 사건에 일치되는 범인이, DNA가 일치되는 범인이 이춘재일 확률이 매우 높지요. 당연히 99.9%.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6개의 사건, 윤모 씨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논리를 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화성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에서 나오는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거든요. 근데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논리가 앞선 논리를 조각시키게 되는 결과가 돼요. 즉, 부정한다는 말이죠.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DNA의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여서 범인의 일치 여부는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혈액형을 판별하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기술 수준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힘든 일이라는 거지요. B형 혈액형이 아니다라고 지금 와서 부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춘재는 O형입니다. 혹시 8차 사건의 범인인 윤모 씨처럼요, 또 다른 진범이 언론을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오늘이 20일입니다. 9월 20일. 오늘 뉴스를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이춘재가 군에서 제대한 것이 1986년이라고 하거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처음 벌어진 1차 사건이 1986년에 벌어집니다. 즉, 군에 다녀와서 사건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시 근처 지역에만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요, 이 이춘재가 청주 사건과 연결이 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마지막 10차 사건이 벌어진 1991년, 그리고 이춘재의 처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1994년 청주 사건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뜬다. 그 사이에 사건들을, 미제 사건들을 추적을 한다라고 오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 또한 모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잡혔다고 속단한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범인을 추리하면서 제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미성년인 상태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머지 군대에 갔다 왔을 것 같다라는 시간을 제가 추리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7차와 9차 사이에 공백이 뜨거든요. 그게 2년 2개월 이상이 뜹니다. 이러한 공백은 지금 경찰에서 얘기한 같은 논리대로라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 공백 기간은 이춘재가 5차, 7차, 9차 사건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면 이 시기에 범행 공백의 이유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검증이 철저히 조사된 후에 언론에 오픈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춘재를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부의 진범이라는 패러다임을 치고 그 안에서 다시 답을 찾아 나가는 오류는요, 이미 화성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범인을 잡지 못했었지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중간에요, 8차 사건이 윤모 씨라는 다른 범인이고 모방 범죄라는 주장인데 윤모 씨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모방 범죄는 전혀 없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춘재가 이 전체 나머지 사건의 진범일까요? 5차, 7차, 9차 이외의 사건에 말해서요. 자, 국내 최초 탐정 방송은요, 절대 미스테리 채널이 아닙니다. OECD 35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의 국내 법제화를 촉구하면서요, 실제로 민간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기에 적지 않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관련자와 미제 사건을 추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요, 윤모 씨, 그 다음 이춘재, 나머지 1명에서 2명이 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최대 4명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춘재 이외에 1명 또는 2명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이 민간조사원의 업무 분야입니다. 5차, 7차, 9차 사건의 DNA가 일치한다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고 했지만 정작 혈액형이 달라요. 수법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모방범죄와 수법이 비슷한 거에 정확한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차 사건 윤모 씨처럼 모방범죄는 어떤 게 모방범죄입니까? 수법을 모방하는 게 모방범죄입니다.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 라고 특정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이란 지역까지 모방을 해서 범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법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법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를 수법이 그렇다면 진화한 것이다, 수법이 진화했다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요, 8차 사건의 윤모 씨의 범행만이 모방범죄이고 나머지는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모방범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수법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사건의 진범은 1명이다, 고로 그 놈을 잡아야 한다라는 사고에 매몰되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8차 범인 윤모 씨가 모방범죄라고 속단하는 게 실수라는 걸 이춘재 혈액형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수가 아니라 형기를 마치고 우리 주변에 멀쩡히 살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검거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새어나는 미해결 가능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제보가 들어오고요, 이 제보들을 경찰에 간접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정방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스테리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형사와 탐정의 공통점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와 탐정, 즉 민간조사원의 차이점은요,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눈에
또한 훨씬 더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즉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탐정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